여러분, 제가 집값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지표를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민간지표입니다. 민간지표. 이거 한번 보세요. KB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민간지표인데 8월에 서울아파트 매매거래 지수가 0.7입니다. 0.7. 와, 엄청나죠? 지난달에 0.9였거든요. 지난달에 0.9였는데 0.7까지 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최고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치가 200입니다. 0에서 200 사이예요. 0에서 200 사이. 일반적으로 이 지표 지수가 100 정도가 된다면 100. 그죠? 100 정도가 된다면 뭐 거래가 평균 정도로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00 정도 된다면. 그런데 이게 70도 아니고 7도 아니고요. 0.7이에요. 0.7. 0.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2008년이면 금융위기 때입니다. 11월, 12월 당시의 최저 수준이 1.1이었어요. 1.1. 그러면서 15년 동안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 연속 1.0 이하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충격적이죠. 실제로 충격적입니다. 지표를 한번 보세요. 0.7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41.6이었거든요. 41.6. 2019년에 20.3이었어요. 26.3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 2021년 14.4였습니다. 지금 0.7.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실제 지표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지수니까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30건이 230건. 2021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64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22년 이게 8월은 20배 차이 나나요? 20배? 거의 20배 차이 나죠. 2020년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2018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5,038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2022년은 230건. 앞으로 좀 더 남긴 했어요. 8월 말까지 신고하니까. 8월 말까지 신고하니까 또 좀 남기는 했습니다. 8월 말이 아니죠. 8월은 9월 말까지죠. 한 달 더 가니까. 그런데 지금 수준을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서울 내 재고주택 물량은요. 재고주택 물량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181만 8,214가구입니다. 여기에 230이라는 숫자는 0.01% 수준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매수 우위 안 산다는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가 2018년에 128.6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떨어지다가 지금 2022년에는 31.9예요. 2021년만 하더라도 112.1이었는데 31.9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 시장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요인이 나타나느냐. KB국민은행에서 이것을 분석한 것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 사람하고 팔 사람의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팔 사람은 높게 받기 싶고요. 살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잠실 송파에 있는 잠실헬스 아파트입니다. 지금 팔 사람은요. 2021년 10월 27일에 팔렸던 것처럼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 지금 좀 떨어져서 26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26억에. 실제로도 지금 호가는요. 가보면 뭐 26억 5천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매로 실제로 팔린 걸 보면요. 건매로 실제로 팔린 걸 보면 22억 5천만 원, 무려 4억 5천만 원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4억 5천만 원 떨어져서 사고 싶은 거예요.
2020년 가격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갭차는 워낙 크니까 지금 뭐 통화량이 워낙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버티자 이거예요. 버티자. 근데 버틴다고 될까요? 저는 버틴다고 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입니다. 집값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말입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도 지금 계속 우하향이잖아요. 지금 민간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 지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지금 최저입니다. 결국은요. 앞으로 최악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악 빙하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빙하기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까지 꼬꾸라집니다. 경제까지.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부동산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되면 3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월은 지났고 8월도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9월까지 가면 되는데 다행히 9월 10일에 추석이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수출이 계속 적자를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거래 절벽에 도달한다면 마이너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주택 거래 빙하기도 문제지만 그 빙하기가 결국 경제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 솔직히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는 한 버틴다. 근데 버티기를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버티기를. 경제가 좋아진다면 버텨도 돼요. 경제가 나빠진다면요. 버티면 버티는 만큼 더 힘겨울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